이 검찰의 수사하는 거 보면은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구역질 납니다. 하는 탄식이 예. 전임 검찰총장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뭐 전임 검찰총장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가슴이 미어지네요. 그냥 그러니까요. 터질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일타강사로 뜨신 원희룡 예. 이 후보는 또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입수했네요. 유동규가 그 압수수색하기 전에 예. 2시간이나 이재명 시장의 복심하고 예. 그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뭐 오랫동안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던져버렸다는 건데 그게 아마 정진상 정책실장이나 뭐 지금 백종성 수행비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도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잘 입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원희룡 후보 부인이 또 의사이시더만요. 예? 의사예요. 소시오패스라고 또 한번 예. 이야기했더라고요. 소시오패스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의사도 정신신경과인가요? 예, 정신의학과 의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소시오패스로서 남의 고통이라든가 피해는 전혀 무감각하고 관심 없는 네.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유, 정신병동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지금 네. 이재명 그 시장 시절에 25명인가 얼마 전에 나왔죠. 그 정신병동에 강제 들어갔다고. 입원시킨. 그 김사랑 씨 여기 와서 아주 생생하게 여기 나오셨어요? 뭐 왔었죠. 대단하십니다.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갔어요. 얼마 전에. 그거 빗게 좀 했더니 느닷없이 경찰들이 와갖고 그냥 정신병동에다 집어넣어버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 핸드폰 뺏기기 전에 그냥 살려줘 하고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어디에 감금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몰려온 거예요. 그 시민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니까 바로 옷 갈아입히고 옷 안 갈아입으면 바로 묻겠다는 거예요. 그냥. 손발 묶고 요 침대에다 묶고 그러더니 바로 약을 놓아갖고 정신이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이재명 지사는 사실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진 품성에 대해서는 가려진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뭐 말 잘하고 그다음 인경변에 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겉모습 그러니까 이것만 나타났지 이재명 지사의 성격, 인품 이런 거는 전혀 특히 이재명 지사를 팬덤으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가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형수 욕설 사건, 그다음 김부선 씨 사건, 그다음 이 대장동 사건,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건 이런 걸 대장동 사건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법조인이거든요. 법조인이라면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선거 자금이 급하고 그다음 주위에 유동규라든가 김만배라든가 이런 좀 충신들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온하는 게 따로 있지. 이런 그 성남 시민들 대장동 그 주민들한테는 300만 원에 강제 수용한 거 아닙니까? 땅 한 평에.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이재명 지사의 성격은 진짜 자기 말대로 한다면 한다. 그건 좋아요. 모르는 사람도 추진력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극히 비민주적인 어떤 성격이다. 그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있죠. 한다면 한다가 되면 안 됩니다. 할 때 내가 절차를 정확히 지켜서 하겠다. 그냥 절차가 뭐든 법적 절차가 뭐든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어떤 준법 의식이 약한 사람들 볼 때는 멋있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조폭들이 있죠. 제가 재판해 보면은 인기 많아요. 왜냐하면 돈도 잘 쓰지. 그다음 화끈하지. 이러니까 하지만 조폭이 왜 조폭이냐? 법적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시장에서 자리세 뜯는 것도 자기가 어떤 자리를 사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 받는 거는 자리세라 안 그래요. 그건 적법하잖아요. 근데 조폭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뜻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폭을 갖다가 요구하는 건데 이재명 지사의 모든 지금까지 제가 보면요. 어떤 헌법적 이념, 헌법에서 정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유재산 보호라는 우리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여기에 대해서 관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나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대체로 없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면 우리 헌법 정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도 벌써 그랬어요. 그 대통령 되면 뭐 그 불로소득은 전부 다 몰수하겠다. 몰수.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SNS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죠. 집값 올랐는데 예. 기분 나빴는데 예, 야 이재명이 잘됐다. 하니까 집값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도 그 집 한 채 겨우 가지고 있는 사람 집값 떨어지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 그거는 적법 절차에서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 시장 원리 있지 않습니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떨어지고 그다음 국가에 살려면 대출 금리를 높여가지고 떨어뜨려야지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그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못 가지게 하는 그 사유재산제에 정면으로 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제도를 통해서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전 지사의 부인이 정신신경과 정신의학이죠. 저는 정확히 그는 신경과는 뭐 머리 속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소시오패스 좀 문제가 있다. 한 게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어떤 한 말을 볼 때 어떤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고통받을 사람이 많겠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있죠. 예? 이재명 지사가 누구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리플 효과 있잖아요. 파도처럼 이게 나비 효과처럼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심정적으로는 통쾌할지 몰라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예.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남미가 전부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어떤 퍼플리스트 등장하면서 이 경제의 활력을 죽이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는 있죠. 500만 명이 국외 탈출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차베스 나타나는 바람에 지금 뭐 홍준표가 그랬나 차베스라고 경기도 차베스라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금 하는 걸 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의 화신같이 보여서 그래서 한다면 한다, 뭘 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을 보면은 야뉴스의 두 얼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난번 그 국감을 2번 받았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서는 이재명의 완승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정말 그 뜯어 보면은 뭐 말은 현란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완전 거짓말 대행진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문서답을 어떻게 지도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그걸 다 녹취록을 갖다 놓고 안 보더라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말을 몇 번을 바꿉니다. 나중에는 주어가 내가 아니지 않느냐고 보고도 안 받았다. 아니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게 국민을 무너가는 겁니까? 괴돼지로 보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또 유동규 임명에 대해서는 그 임명을 내가 안 해서 어떻게 임명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난 모양. 아니 이게 아무리 해도 아니 일국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있죠. 막 그 비난하니까 하는 말이 앞으로 모든 이익을 환수하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을 그 천화동인이나 화천대유 찾아낸 거예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한 1억 그 투자해가지고 한 10억 받았다.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나는 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자본주의 하는 국가에서 그거 당연한데 이재명 지사는 그게 잘못됐다는 전제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니까 그냥 앞으로 모든 수익은 전부 다 국가에서 환수하겠다. 아니 누가 국가에서 모든 수익을 환수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마치 국민들한테 마치 화천대유 그게 정당한데
우리가 비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슈를 완전히 바꿔가 제가 그 아까 그 저 고 교수님 말씀하신 동문서답의 귀재예요. 아, 그 맞아요. 동쪽을 묻는데 서쪽으로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조폭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조폭에 20억 받은 것에 대해서 그 폭로자 그런 주장을 가지고 일일이 얘기를 하면 그게 팩트로 대답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애버려. 예. 이게 완전히 딴 얘기를 그러니까 해버려. 공격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공격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예. 공격을 하는데 아니 산에 가서 공격하는데 그 물가에서 놀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무슨 그 사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전에도 그 폭로한 사람이 SNS에 올렸던 그 돈 뭉치 사진이다. 아니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세히 그 상황까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뭐 20억은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줬다는 2억 현금으로 현금이 그때 시장 선거 때 재선 때 필요해서 그 큰형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태호라고. 그 밑에 중간 보수가 이준석이고. 그래가지고 좀 갖다 줘라 해서 뭐 여성이 뭐 벤츠에 받아갔다는 거기서 땡큐 하면서 모자 쓴 여성이 받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그렇죠. 그렇게 그냥 돈 줬다 그러지. 아니면은 거짓말 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그게 크크크 호호 무슨 괴물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뭐 아까도 뭐 국민의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무슨 연설하듯이 7분뿐이 안 되는데 그냥 혼자 그렇게 떠들면 안 돼요. 조목조목 물어가면서 누구 아요? 누구 아십니까? 그때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몰아가야 하는데 혼자 다 떠들고 나서 사또 재판하듯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실 조코 해라. 그러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한마디로 나 안 했다 그래 보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 참 약해요. 그래서 전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뭐 정신머리 같으면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지금 저런 의원들의 생각 그 웰빙 정당의 체질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하고 국민들이 그냥 분노 게이지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원래 전략도 안 세우고 의원들도 신문 쪼가리 또 제대로 안 봤어요. 신문도 그냥 나와가지고 그 보좌관들이 써준 거 있고 그러고 앉았더라고. 참. 그 심상정이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심상정 하나만도 못해. 다 합쳐봤자.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네. 거기다가 요새 또 그냥 전현희가 일을 저질러 갖고 윤희숙 의원도 지금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끼워 넣기로 해갖고 무슨 부동산 투기에 윤희숙이가 있어야 지금 이재명 저격수 아닙니까? 그냥 딱딱딱딱 꼬나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냥 논리적으로 탁탁탁 해갖고 이재명이도 그냥 깨갱 해버렸잖아요. 몇 차례를.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가 과연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거짓말 또 뭐 참 말 바꾸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까지 만약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과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같을 것인가. 사실은 문재인 대한민국도 많이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더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뭐 원희룡 부인 강윤영 이 의사의 이런 진단을 보면서 정말 큰일이다 하는 생각뿐이 아니 이때까지 대통령 후보가 많았지만 이런 그 중에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버티고 있는 거는 그 친문 그다음 친명 이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생내적인 반감을 가진 사람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니까 이게 이 대장동 사건이 뭐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내년 대선까지 계속 가면서 뭐 퍼즐 조각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제보자도 있을 거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그 거짓말이 드러난다면은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건 좀 희망적인 생각이고 예. 뭐 르몽드지나 폴리시. 예, 여기서 한국 대선이 오징어 게임 같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은 이제 검찰이 지금 서둘러서 빨리빨리 그러니까요. 덮어 이렇게 가가지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고 이재명에는 이제 별거 없다. 다 우리가 이렇게 사사시 조작하고 대질 신문도 했고 뭐 다 했는데 배임도 없고 뇌물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해갖고 딱 덮고 예. 덮는 순간 이제 다른 거 하나를 끄집어낼 예.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뭐 민주당은 물론이려니와 뭐 친문 세력 또 딸랑이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파다 뭐다 해갖고 이제 뭐 대대적인 그다음 공격하겠죠. 뭐 대대적인 고발 사주 지금 가지고 국민의힘 있으니까. 후보 뭐 이걸 꺼내 가지고 예. 이슈로 덮는 그런 데를 아주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선거 기술자들이에요. 네. 지금 이 운동권들은 팩트와 관계없이 예. 우선 뭐 전략 전술로 대응하니까요. 아니 옛날 이해창 당하는 거 안 봤습니까? 예. 한 번은 병풍으로 당하고 한 번은 무슨 기안건설이라고 거기서 무슨 20만 불 받았다 해갖고 나중에 전부 다그 서른원은 이런 건 다 그 형사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도 떠들고 앉아 있어요. 국회의원을 계속 하면서 참. 그리고 뭐 가까이는 뭐 4.7 재보선 때 오세훈 후보 생태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전에 재판을 한다고 하고 뭐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참. 그거 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예? 네. 진보들이 얼마나 잘하냐면은 이명박 되자마자 힘 빼기 위해서 그 저기 광우병 예. 데모로 이명박 대통령 뭐 취임해서 금방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그래갖고 또 이명박 또 그분도 뭐 그렇게 운동권도 아니고 뭐 정치에서 험하게 그렇게 큰 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청와대 뒷산에 계산에 가서 올라가지고 무슨 눈물을 지었다든가 무슨 하니까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진보들의 어떤 이런 전략 전술을 나중에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가리지 않고 이 공격에는 이게 보수가 약한 게 그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백병전에. 예. 그 광우병 그래갖고 뭐 머리 송송인가 뭐 구멍 예, 뚫린 사람이 예.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뭐 그때 2008년에 그 데모하고 예. 지금까지 광우병 우리나라 걸렸다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그 김모 배우는 예. 소고기 먹으라니 차라리 청산가리 먹겠다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때 그걸 했던 그 PD가 사장까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진보 세력이 힘을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문재인까지. 그 세월호에서 그 참 희생당한 그 여고생들 그것 때문에 결국 또 정권 잡고 예. 문재인 대통령 고맙다 그러고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 이제 다음 주 초에는 뭐 지사직을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지사직 물러나면 저번에도 대통령 후보 되면 즉시 물러난다 안 그랬던가요 처음에는?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곧 물러나는 모양인데 네. 그 전에 물러나면은 이게 장악력이 떨어져 갖고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이 무슨 공무원이 뭘 가지고 이렇게 폭로를 할지를 모르니까 그 백연동 사건도 벌써 좀 예.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고요. 냄새가 아니라 그것도 뭐 엄청난 네. 사실은 이 대장동 완전 복사판 아닙니까? 예, 똑같이 했더라고요. 예. 거기도 무슨 선대본부장 네, 출신의 부부. 김모 씨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다 또 그냥 막, 이 녹지, 자연 녹지를 그냥 뭐 준주거 준주거지로 용지로 해갖고 바꿔가지고. 4단계 올려버리고. 그래가지고 3천억인가 뭐 몇천억 이익이 난. 그런 거 보면 참 뭐 했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대장동과 관련한 얘기는 이런 정도로 네. 마무리를 짓고요.